자,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BBIC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죠? 오늘도 지수가 지금, 오늘 양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어제는 코스닥이 좀 또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도 코스닥이 이제 기술적 반등을 주는 모습이죠.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1113억 매수이죠. 또 기관들도 현재 지금 2960억, 뭐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이 매수를 보여주는데, 항상 연기금은 또 오후장에 가서 또 매수가 매도로 변하기 때문에 연기금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죠? 창고가 연기금이에요. 그죠? 참 신기하죠?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튼 뭐 주말에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는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뭐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다우가 일단 성공을 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뭐 코로나도 좀 감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오늘 밤에 그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죠. CPI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조금 뭐 감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차트를 한번 살짝 보면 어쨌든 조정 국면에는 맞아요. 계속 뭐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도 지금 최근에 뭐 5일 연속 그 하락 응봉을 내다가, 그죠? 오늘 뭐 어제 이제 양봉을 냈고, 이 봉 자체 아직까지 큰 의미는 가질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밤에 이제 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좀 한번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 자, 나스닥도 이제 지금 최근에 5일 연속 응봉,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응봉이라는 것은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해서 시초가보다는 종가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약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는 이제 시초가가 높으니까 강세, 양봉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일을 살짝 일당할 수 있는 또 그런 뭡니까 부분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도 뭐 약세론자들도 있지만, 비관론자들도 있지만 강세론자가 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조금 뭐 중요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 어쨌든 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그동안에 팔았던 외국인들이, 그죠? 매수를 또 유입을 시키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그죠? 좀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의 아무튼 매수가 계속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탄력적이진 않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준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으면 될지,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나 큰 축에서는, 결국은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코스피 지수는 응봉으로, 그죠? 마무리가 돼야지 오히려 4분기가 좀 편안해질 수 있고, 또 연말 시장을 좀 우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우선 뭐 오늘 카카오는 뭐 요즘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10월 국정감사 때까지는 카카오는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첫날, 그죠? 지난주 첫날 카카오 약자가 나올 때 단기 물량은 매도하시라, 가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을 보고 매수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일단 9월, 10월달 국감 때도 상당히 시끄러울 수 있고, 지금 뭐 어쨌든 공정위를 비롯해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그죠? 또 대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뭐 또 소상공인들을 또 보호한다는 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을 당연히 좀 규제를, 그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카카오는 주가도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손대지 마시고 장기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죠? 뭐 어쨌든 연말을 기약하거나 내년을 기약하거나 그런 투자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뭐 이쪽에 삼성전자, 또 기아차, 자동차 쪽이 오늘 현대차처럼 올라오는 모습에서 뭐 이쪽에 전반적으로는 좀 오늘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또 최근에 올랐던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은 좀 또 철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조선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은 아무튼 뭐 오늘 어제 이제 미국의 경기 관련주들이 또 은행주도 마찬가지 상승을 하면서, 자, 우리 시장도 오늘, 그죠? 소폭 뭐 은행주들이 KB라든지 또 신한지주 이런 쪽으로 좀 올라오셔서 지수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뭐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여전히 이제 지수가 어쨌든 지금 고점 대비 또 약간 밀리는 또 그런 모습에서 아무튼 뭐 그렇게 막 공격적인 그런 이제 수급을 매수를 하는 그런 시기는 조금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의 순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그죠? 종목 선정을 좀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이제 또 우리 2차 전지 시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수를 보면, 자, 어쨌든 이제 오늘도 지금 3일 연속 양봉은 내고 있으나
여전히 20일의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22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에 있어서 또 지수에 있어서 추세를 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추세가 정배열로 돌아서지 않았죠. 지금 20일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 또 이탈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200일 이평을 지지하는 부분이지, 20일을 회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간망이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뭐 투자의 롱 쪽에서는 그죠, 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일을 올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 중장기 편들이 좀 약간 이제 뭉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뭐 9월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죠, 좀 말 그대로 조정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아무튼 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22일을 복구한 이후에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22일을 복구한 다음에 다시 이탈을 해서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22일을 복구한 이후에 주가가 어쨌든 20일을 지키면서 어제 장대 양봉, 그러니까 어제도 결국 뭐 삼성전자가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자, 오늘도 갭 상승을 해서 지금 양봉을 어쨌든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의 주체가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도 150만 주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8월 말 이후부터는, 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결국은 8월 말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죠? 물론 이제 뭐 기관들이 팔면 좀 빠지기는 했으나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도 외국인들도 삼성전자가 낙폭 과대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삼성전자 이제 8만 원대를 기본으로 갖다 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8만 원 정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일부 좀 단기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럼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죠, 뭐 어쨌든 중장기를 나가는 거는 그럼 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주가가 이제 이 매듭, 그죠? 우리가 지지대, 저항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이 매듭 자체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또 이 매듭이 바로 저항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8만 원 요 전후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단기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삼성전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상승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을 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뭐 카카오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카카오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혹시 매수할까봐. 자,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NC 소프트도 주가가 악재를 만나니까 그냥, 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악재를 만나니까 그냥 주가가 흘러버리잖아. 그죠? 주가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왜? LG화학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 뭐 어떤 종목이 악재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물론 카카오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실적 부분이나 성장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악재가 쉽게 또 해결될 악재도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뭐 외국인 수급 이런 거 떠나서요, 카카오는 물량을 추정어차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뭐 그런 말씀 못 드리지 않을 거야. 제가 이거를 첫날, 이날 제가, 그죠? 이날 매도, 일단은 뭡니까? 매도를 단기 매도 하시라. 단기 종목은. 뭐 그 앞에까지 제가 일부 중기적인 측면에서도 뭐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카카오 손대지 마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뭐 수익을 많이 내셨거나 이런 분들은, 뭐 현금이 전혀 없거나 이런 분들은 반등을 할 때 일부 좀 현금화를 약간 시키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주가 이제 빠지면 막 냈다 덤비려고 하잖아. 카카오 못 사봤으니까. 카카오가 이렇게 비싸졌네, 많이 빠졌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그 설명을 제가 드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000270, 기아차도 지금 뭐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나 기아차나 같은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아차는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았고, 또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아차도 그냥 지켜만 보자. 9월달까지는, 그죠? 10월달 가서 우리가 보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8만원 전후까지 반등을 오면 뭐 단기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해야 되지만, 기아차는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간만만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006400 그냥 지켜보자.
그죠? 6400.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할 거 없죠, 이제. 그냥 포스코 케미칼도 안 보면 욕하니까. 자, 포스코 케미칼도 어쨌든 뭐, 이쪽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의 간망만 제가 하자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강한 토성을 가져가다가 오늘은 또 뭐, 시초가 되고, 이쪽에 전기차 쪽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이쪽 부분은 이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모습, 오늘 뭐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또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린 신성 델타라든지 이런 쪽은 또 에코프로도 오늘 좀 괜찮아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잘 나갔던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오늘 에코프로 PM도 뭐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냥 홀딩만 하는 그런 전략을 하시고 이것도 그냥 지켜봐라. 아시겠죠? 매수하지 말고 지켜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면 자, 이쪽에 이제 어제 말씀 코스모 신소재 자, 이런 조정은 참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거래시키면서 고점 물량 소화시켰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약간 밀려요. 물론 2, 3일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팔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단 보유 말씀을 드리고. 자, LNF. 자, LNF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고점도 강한,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거래 트고 강하면 2, 3일 정도는 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워낙 지금 뭐 이쪽 자체로 좀 테마가 몰리니까, 힘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뭐 하락도 크지가 않죠. 그죠? 다른 주식에 비해서도. 그래서 일단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일단 보유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최근에 이제 쭉 말씀드린 정보 좀 가지 못한 정보 중에 신성 델타. 이것도 수익은 뭐 났습니다. 여러분들 10% 정도. 신성. 자, 신성 델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약간 다른 주식들 이제 얘는 못 올랐으니까 좀 플러스를 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밀리는 부분대에서 약간 뭐 매수도 가능한데, 굳이, 그죠? 또 우리가 이제 단기라는 것은 움직이는 주식을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단기는, 그죠? 또 이런 주식들은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시세를 좀 보는 거. 저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차피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 종목 중에서는 요 뭐 상하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그죠? 지금 쭉 조정을 받고 이제 오늘 주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점 순환적으로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좀 에코프로 BM은 막 강한데,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어쨌든 뭐 지금 약간 옆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 상하도 마치 세우다가 튀고 최근에 뭐 이런 LNF라든지 코스모라든지 다시 세우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초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한다면 에코프로 BM도 오늘 정도 소폭 뭐 마이너스권에서는, 그죠? 한번 매수를 해서 뭐 한 1, 2주 추석 이후에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에코프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봅니다. 참 뭐 셀트리 힘든 주식인데, 그죠? 자, 오늘 또 양봉을 하나 냅니다. 참 뭐 여기서 4개 응봉 내고 양봉 내고 또 4개 응봉 내고 양봉을 내는 차례에서 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6만 원은 깨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요거는 뭐 제가 7시에 또 셀트리온 방송 시간이 있긴 하지만, 어제 이제 유럽 챔프의 아젠다로 올라가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제 승인 권고까지는 아닌, 그죠? 다시 이쪽에 뭡니까? 서류를 제출을 해라. 그죠? 알라2 그래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승인 권고가 난 걸 니제네론하고 이제 이쪽은 승인 권고가 났는데, 그래서 다시 빠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롤링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다시 좀 제출을 해라. 이런 뭐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차후 부분에 어쨌든 뭐 승인은 날 것이고, 사실은 이제 승인 권고를 좀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그죠? 승인 권고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쨌든 뭐 셀트의 이레키노나는 10월 달에는 어쨌든, 그죠? 10월 달에는 정식 승인을 낼 것이니까 뭐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그게 크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승인 권고는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좋은 것보다는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쪽 유플라이만은 이제 승인 권고가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투약을 2배 늘리는 이제 그런 뭡니까, 그죠? 신청이었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어쨌든 뭐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고, 얘도 기다릴 수 있는 건가? 이런 희망적인 부분 계속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또 언제 목요일 날 또
화병도 있고, 그죠? 또 시약 성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셀트리온 힘들지만 잘 좀 버티시고, 오늘 월급 날리신 분들은 그래도 저축은 꼬박꼬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7시 셀트리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보니까 오늘 누르려고 마음 먹었어요. 뭐 골드만, JPCS, 신한, 모건 나와가지고 오늘 못 오르게 하려고. 그래서 뭐 그죠? 여기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빠지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